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18위부터 공개합니다. 자, 일석이조 트랜스포머 재난 대비용품. 먼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뭐야? 이 조명, 이 화분, 이 의자. 뭐 같은가요? 아, 너무 그냥 세련돼서 구입하고 싶은데요, 그냥 그렇죠, 네. 느낌이. 북유럽 네. 스타일인데요? 예. 하지만 사진 속 생활 인테리어 용품들은요, 특히 지진이 일어났을 때 외부 충격과 사고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아이템으로 변신합니다. 먼저 스탠드 조명은 이렇게 분리를 하면 그렇지. 헬멧과 가운데 등이 비상용 손전등으로 바뀌고요. 원래 등이 있던 데니까. 그렇죠. 아이디어 좋다. 그리고 화분 역시 윗부분을 쑥 들어올리면 순식간에 헬멧으로 변신합니다. 의자는 저 다리를 빼가지고 네. 비상용용 뭐 지팡이나 어. 아니면 뭐 목발 같은 걸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목발. 의자가 제일 상상이 안 돼요. 저 밑에 뭐 공간이 있긴 한데. 공간이 있어요. 내가 저걸 못 봤어. 저 의자 바닥에 손잡이를 돌려서 분리하기만 하면 머리뿐만 아니라 등, 척추까지 보호되는 헬멧으로 변신합니다. 머리나 목 쪽으로 뭔가 떨어질 경우에 저거를 쓰고 다닌다네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평소 가정에서 재난 대비용품을 구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구비하고 있더라도 거실이나 방 이렇게 내 손 닿는 곳에 꺼내두진 않습니다. 자주 쓰지도 않고. 어딘가 집어넣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늘 사용하는 일상용품에 안전장비 기능을 더한 제품들이 개발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문 손잡이 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밤이 되면 LED 조명이 들어옵니다. 센서가 빛을 감지해서 밤에만 자동으로 켜지는 거죠. 이것도 역시나 갑작스런 정전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분리만 하면 손전등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문고리는 자동 충전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어서요. 앞으로 시판만 된다면 실용성 만점인 재난 대비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제일 공감됐던 게 재난 대비용품들은 어디다 박아놓거든요. 다들 있어도.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위급한 상황에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창고 깊숙이 갖다 놓으면 그렇죠. 언제 찾아요? 그거를. 안 찾아요. 예. 네.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이번에 13입니다. 전 해야죠. 뭐 가야죠? 장 기자님. 오, 한 2개 남았을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이거 순위 재난인데요? 예. 자, 가는 곳마다 살인 사건을 몰고 다니는 코난과 김전일처럼요. 가는 곳마다 재난을 몰고 다니는 불운의 아이콘 현순이와 석순. 자, 어느 한밤중 나란히 길을 걷다가 평소보다 커다란 달을 보고 왠지 모를 불길함을 느끼게 된 이 두 사람. 달이 왜 저렇게 커? 좀 무섭다. 근데 너 그거 알아? 저렇게 커다란 슈퍼문이 뜨면 지진이나 해일이 온다는데 말이야. 자, 그런데 네. 과연 슈퍼문이 정말 지진 해일을 불러올까요? 진실 혹은 거짓? 뭘 것 같습니다. 거짓. 전 불러온다고 봅니다. 아니 거짓이니까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초저녁에 슈퍼문이 막 떠올라서 정말 건물들 위에 살짝 걸려있을 때 봤어요? 기분 탓이에요. 시뻘개요. 자, 정답은 바로 거짓입니다. 그래. 왜 물어봤겠어? 직접 국립해양조사원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슈퍼문이 지진 해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전혀 없대, 전혀. 자, 슈퍼문과 일반 보름달의 크기 차이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전문가들은 슈퍼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길을 걸어가던 현순과 석순. 그런데 이번엔 땅이 흔들리는 진동을 감지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는 건물 붕괴 위험이 없는 공터로 대피하라고 했어. 아니야. 여기서 공터는 너무 멀어. 우리 일단 가까운 건물로 들어가자. 자, 과연 현순이와 석순이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만약 지진 발생 시 안전한 대피 장소가 멀다는 상황을 전제했을 때 간판이나 창문이 많은 번화가 있을 때는 떨어질 게 이제 많은 곳이죠. 반드시 가방이나 외투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대피를 하는 게 일단 좋고요. 그래? 그리고 내진 설계가 된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2위 공개입니다. 이재민들의 희망이 된 모모집. 2008년 규모 8.0의 지진으로 약 9만 명에 가까운 희생자를 낸 중국 스촨성 대지진. 2010년 3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IT 대지진. 그리고 2011년 일본을 강타한 동일본 대지진까지. 순간적으로 도시를 집어삼켜 처참한 폐허로 변한 피해 지역들.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곳들에 수많은 이재민들을 위한 이 집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바로 종이로 만든 집, 일명 종이 대피소입니다. 정말로
종이와 재활용 나분지 등만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요. 일본인 건축가 반시게루입니다. 그는 1995년 1월에 발생한 고베 대지진 당시 수많은 이재민들이 비위생적인 데다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비영리 재단인 반을 설립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후 구하기 쉽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재료에 언제 어디서든 해체, 조립, 이동이 편리한 종이 대피소를 짓게 된 건데요. 수백 장의 종이를 단단하게 압착해 내구성을 높였고요. 또 방수, 방염 처리까지 해서 종이 재질의 단점을 보완했고요. 그렇게 반시게루 건축가는 약 20여 년 동안 일본과 터키, 중국, IT, 필리핀 등 각종 재난 현장을 돌며 이재민을 위한 종이집을 지었고요.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와 휴식까지 취할 수 있게 구상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다. 건축가라기보다 구호 활동가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공을 인정받게 돼서요. 2014년 3월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이분이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멋있네요.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우리에게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모든 자연재해 극복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아 19 오늘의 1위 특종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고립됐을 때 나를 구하는 음식. 특명 인류 최후의 날을 대비하라. 자, 1위 후보 기사 전해드립니다. 재난으로 인한 고립, 아직 남의 일 같으십니까?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고립됐을 때 난 뭘 먹으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해답은 이미 여러분의 부엌 선반 속에 있다고 말이죠. 부엌 선반? 우리 집 부엌 선반 속에 뭐가 있죠? 자, 뭐가 있을까요? 아니 모든 집안의 선반에 다 있습니까? 다 있다고요? 자,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에 있었어 하실 겁니다. 그래요? 지진이 났다, 태풍이 온다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제일 먼저 마트에서 동나는 식품은 라면입니다. 라면 있죠. 사실 라면은 좋은 비상식량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생존 전문가들은 기특한 비상식량으로 국수를 꼽습니다. 국수를 뽑아요? 네. 국수를 뽑네. 아예. 이렇게 누가 자, 스타로 국수를 뽑는데요. 태풍도 다 지나갈 거야. 자, 국수를 붙네. 뽑는 게 아니라 네. 생존 전문가들 국수를 꼽습니다. 꼽는다고. 자, 이 면 자체에 소금간이 되어 있어서 유통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길고요. 무엇보다 이 가느다란 세면의 경우에 그렇지. 미지근한 온수에 그냥 이렇게 10분만 불려놔도 바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면 생각해봐. 그러네, 풀리잖아. 그러네. 즉 전기 없고 불 없을 때 세상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이 바로 국수라는 거죠. 그러네. 자 국수 좋다 치고요. 네. 비상식량이라도 국수만 먹으면 물리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땐 통조림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게 따줘야 됩니다. 네, 뭐 다양한 이제 통조림이 있는데 네. 통조림도 아주 적합한 구호 식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설날이며 추석마다 부엌이 넘쳐나도록 선물 받아 처치 곤란했던 바로 참치캔이 너무 좋지. 가장 좋은 참치잖아요. 구호 식량입니다. 너무 좋아. 일단 유통기한도 5년에서 7년으로 저장식품 중에서도 제일 길고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이어서 고립됐을 때 챙기기 어려운 영양분도 보충해 줄 수 있다고. 너무 좋아. 먹고 싶다. 또 흔한 재료이지만 고립 상황에선 생존 필수품으로 별신하는 우리 집 기본 생활용품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식용유입니다. 식용유요. 식용유는 왜죠? 정전이 됐을 때 작은 종지 그릇에 식용유를 담고 화장지나 종이를 손으로 비비꼬아서 심지를 만들어낸 뒤 이 심지를 식용유에 담가놓고 불을 켜게 되면 이게 등잔불이 되면서 야 신기하네. 요긴하게 랜턴 대용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저렇게 활용할 수가 있구나. 누가 봐도 굉장히 좋은 정보인데요. 굉장히 괜찮네요. 자, 이어서 특집 나와 가족 살리는 재난 대비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나갑니다. 씨를 뿌리고 19입니다. 콩물을 주었죠. 인류 최후의 날을 대비해서 씨앗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북극해에 있는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인데요. 차가운 해변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15도. 면적의 약 85%가 빙하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 이곳에 자연재해나 핵폭발 같은 대재앙 이후 식량 고갈에 대비한 국제 종자 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요? 2008년. 가볍게 얘기할 건 의미 아닌데. 있는 곳이에요. 예. 괜찮은데 이거. 갑자기 등을 돌리네. 들어보세요. 아니, 들어보세요. 갑자기 이 사람 등을 돌려요? 아니 소면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깜짝 놀랐네. UN 세계 작물 다양성 재단의 주도 아래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부와 NGO 단체 등에 의해 건설된 국제 종자 저장고는요. 현대판 노아의 방주로 불리면서 혹여나 벌어질 자연재해 뒤 살아남아 있을 후손들을 위해
전 세계 농작물들의 소중한 씨앗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적인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이렇게 귀한 대접받으며 보관 중인 종자만 무려 약 93만여 개로요. 이렇게 병에 담겨 특수 비닐에 포장되어 보관 중입니다. 유전자 바. 그리고 우리나라도요. 아시아 국가 최초로 기장, 벼, 옥수수, 보리, 참깨 등 약 13,000점의 작물 종자를 맡겨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자 저장고뿐 아니라 지구 종말을 대비한 곳이 또 있는데요. 국제 종자 저장고 옆엔 20년 이상 버려진 석탄 폐광이 있습니다. 이 폐광은 그냥 폐광이 아니라요. 서적, 문서, 오디오, 비디오 등 디지털 지적 재산을 보관하는 데이터 저장고, 북극 세계 보관소입니다. 몰랐어. 디지털 기록 보관업체 PB에 의해 올 3월에 개관했는데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디지털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중요 문서들은 그 어떤 해커가 와도 해킹할 수 없고 최대 1000년 동안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는 아날로그 필름에 담아 이야. 대재앙에 대비한 지적 재산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는 대단하죠? 5글자로 인류의 지혜다. 정말 멋있어.